첫 단을 봐봐. 이제부터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얘다. 요거. 지금은 요 두 개만 집중해. 오늘은. 알았지? 요거는 뒤에서 할 거고 요 두 개에 집중하자.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집중할 거냐? 결과를 외우지 마요. 결과가 떴을 때 그걸 추론하는 걸 외우세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이제 톰슨 거를 배웠거든. 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을 우리가 배워요. 이 구성하는 입자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실험 과정을 볼 거라고. 그 첫 번째 전자의 발견을 볼 겁니다. 톰슨이라는 과학자의 전자 발견 실험을 볼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음극선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은 빛이에요, 레이. 음극이라고 하는 거, 음전하를 띤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알았어요? 물론 이 사람이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험관 안은 다 진공이에요. 명심하세요. 안은 모두 진공입니다.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얘 실험의 장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실험 장치가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길어도 되고 이런 모양도 되는데 이 안이 뭐다? 진공이라는 건 명심하세요. 알겠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진공에서 일단 여기에 무엇을 놓냐면 금속을 놓습니다. 금속판을 놔요. 그리고 여기다 뭐를 연결하냐면 음극을 연결하는데 전압을 높인다고 나와 있거든요. 고전압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고전압. 근데 여러분들 전압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전압의 단위가 뭐예요? 얘 단위가 볼트라는 건 알고 있어요? 볼트. 그지? 근데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주울 퍼 쿨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1쿨롱당 몇 주울 이런 뜻이에요. 1쿨롱당 몇 주울이야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1쿨롱이 할 수 있는 1에너지를 말하는 게 전압이에요. 우리 집안이 220V인 건 알아요, 여러분들? 220V? 그럼 요걸로 바꿔보세요. 뭐라고 될까요? 졸지 마요. 안 돼, 안 돼. 졸면 안 돼. 기상. 일어나!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뽀뽀할 거야. 아유, 자네들 말고요. 뽀뽀할 거야, 이게, 첫 뽀뽀의 추억. 에휴, 그죠. 환장하겠죠. 몸소리 쳐지게 만들 거니까, 알았어요. 졸면 죽음이다. 졸면 죽는다. 1980년대 군대 거기 써 있었대요. 보초 서는데 졸면 죽는다.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첫 추억을 엉망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눈 똑바로 떠요. 집안이 220V라는 뜻은요 1쿨롱당 220J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그 정도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전압을 높인다는 건 이 금속판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금속은 열 전도성도 좋고 전기 전도성도 좋아요. 무슨 전자 때문에? 프리. 자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가하면요 금속들은 전자들이 잘 튀어나와요. 이거 전자예요 사실은. 알았지? 그럼 그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갈 곳을 잃으면 안 되잖아. 무슨 극이 그려져 있어요 보면. 양극선. 잘 봐요. 이쪽에 이렇게 양극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을 설치하는 양극을. 그리고 이 뒤에 스크린을 놓는 거예요. 스크린을. 왜? 음극선이 통과해서 여기 딱 찍혀야 되니까. 그죠? 이런 실험 장치를 고안하고 실험을 합니다. 지금부터. 알았죠? 그 실험을 하는데 먼저 이 사람이 실험을 3개를 하거든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음극선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뭘 걸어주느냐? 자석이나 전극을 걸어줘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자석이란 말이 되어 있죠? 그죠? 자석이란 말이 되어 있잖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금속판을 설치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음극, 양극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 설치했더니 얘가 가다가 여기다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양극으로 휘어진다. 이게 결론이라니까. 다시 빛은요 전자기파의 일종이라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도 휘어집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까먹었죠? 여러분, 이 오른손 법칙이 힘과 전류와 자기장 방향을 뜻하죠. 손바닥을 왼손도 있지만 오른손으로 하세요. 오른손 딱 펴고 남자친구가 배신하면 어때? 이게 때리죠. 손바닥. 이게 F예요. F 잘 봐요. F가 힘이에요. B가 자기장 방향이고 I가 전류거든요. 잘 들어봐요. F. 얘들 서로 90도 해야 돼요. F, B, I. 미 연방 수사구. F, B, I. F, 여기 B예요. B, I. F, B, I. F, B, I. 알았어요? 됐죠? 이걸로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딱 놓으면 얘가 휘어지는 방향이 나와요. 다시 전기장에서 양극으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도 분명히 휘어집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자석 써 있어도 휘어진다고만 보시면 돼요. 어디 방향으로 휘어지게 그건 물리예요. 알겠습니까?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이 휘어진다. 그럼 결론을 아시라고 했죠. 중요하죠? 그럼 뭘 우리는 중요하게 하죠? 추론을. 무슨 전하 띈다? 음전하 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음전하 띈다. 이 음극선은 음전하를 띠는 입자다 이거죠. 왜? 톰슨이 빛은 입자라고 주장했으니까. 두 번째, 똑같이 실험장치를 설치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양극을 설치하고 여기에 음극을 설치했더니 이 D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극선이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음극선이 가겠죠. 여기에 뭐 철십자가 모양을 뭐 이렇게 놓는 거죠. 철십자가 모양. 그럼 뒤쪽으로 봐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여러분 그림자는 왜 생긴지 아세요?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 왜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직진성을 갖는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직진성을 갖는다. 여러분 그럼 저도 이렇게 손 대면 그림자 생기겠네요. 이거 왜 안 생기죠? 광원이 여러 개라 그래요. 간섭해서. 알겠죠? 광원이 하나고 제가 불을 딱 끈 다음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 불로 탁 비치면 그림자 완빵하게 생겨요. 시커멓게 막. 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긴 형질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똑같이 음극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놨더니 양극판 설치하고 얘가 가면서 이건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뭐 얘기죠? 돈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그려서. 바람개비가 돈다. 바람개비가 돈다. 뭔 뜻입니까?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은 조금 애매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운동량이라는 거 배워요, 여러분들.
질량 곱하기 속도요. 질량을 갖고 속도를 갖고 있는 놈만 물체들의 운동 방향이라든가 속도를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충격량이라고 그래요. 충격을 가할 수 있어요. 임팩트. 물론 우리끼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임팩트를 주죠. 오, 이러면서, 그죠? 거기다가 지갑 툭 던지면, 우호! 차키 툭, 우호! 난리 나죠. 임팩트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줄 수 있지만, 물체들은요, 애가 날아가면서 저 BMW 이렇게 써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가, 질량이 매우 크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질량과 속도를 갖고 있는 물질은요, 다른 물질의 운동 성향을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보고요, 귀신이 우리한테 물리적인 해코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귀신한테 맞았더니 이제 오른쪽 뺨이 아프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귀신한테 뭐 때문에 놀래요?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죠. 이러면서.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놀라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귀신은 정말 우리 가다가 확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놀라지, 귀신이 때려서 아프네, 어제 귀신한테 맞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이런 거는 못하죠. 왜? 질량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질량을 한다는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봐요. 음전하를 띠고 직진성을 가지며 질량을 갖는 물질을 뭐라고 하자? 이걸 딱 합쳐서 전자라고 한 거예요. 일렉트론이란 말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자, 돌턴은요, 봐요. 돌턴, 아이고, 톰슨보다 한참 위 형이죠. 돌턴 형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를. 이거 원자야. 이거 무슨 얘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 그런데 톰슨은 아니야. 그 안에, 잘 봐. 우리 금동이 형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있어! 라고 발견했죠. 이거 있어. 거기에 얘는 입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얘는 반드시 있다. 얘는. 이거 누굽니까, 이거? 전자죠.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에요. 원자 내부에는 더 작은 입자가 있다. 전자. 그런데 얘도 전기는 아는 사람이야. 세 개 똑같이 그랬잖아. 세 개. 합이 0. 이해 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 푸딩 모양이나 혹은 건포도 모양.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푸딩 다 살만하니까 봤겠죠? 먹어보지는 못했을지만. 푸딩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그게 푸딩인지 몰랐죠? 저도 푸딩이 슬쩍 정확하게 뭔지, 떠먹는 거 푸딩인데, 얘를 왜 푸딩이라고 할까? 차라리 건포도 빵 모양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파운더? 안에 건포도 듬성듬성 뭐 이런 거. 그렇게 골고루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입체형으로 설명하면. 됐죠? 톰슨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했어? 야, 빛이 입자잖아, 이 자식들아. 그러네? 이거. 그러네. 그럼 파동성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에이, 그래도 파동이 싸웠다고요. 그거 종결시킨 과학자가 누군지 알아요? 아인슈타인. 슈타인이 뭐라고 했죠? 돌멩이. 아인이 독일어로 하나예요. 한동희 아저씨. 돌멩이 하나. 아인슈타인.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뭘로? 야, 오늘 내가 딱 결정을 짓게. 파동성인 과학자들이 조마조마. 입자성 학자들 조마조마. 둘 다야 이지랄 해가지고 노벨상. 이중성이래요. 빛이 이중성. 둘 다 갖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양자역학이 발달한 이유가 이거예요.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관찰하잖아요. 입자처럼 움직여요. 전자가 입자처럼 움직여요. 안 보잖아요. 파동처럼 움직여요. 이 뭐하는 놈이, 이래가지고 전자기파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울 때는요, 여러분들 사고가 좀 더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배움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배웠어요. 열심히 선수학습도 했고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됐는데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움을 하면 진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시간에 그래도 선수를 하는 거니까
아, 사물을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보는 과학자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라고. 지금 이런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들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 톰슨은 전자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사람의 기본 마인드는 입자성이에요. 빛이 입자다. 그래서 진공으로 막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서 얘가 입자인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음극으로 휘는, 양극으로 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막 그림자 생기게 하고 바람길 막 돌리고 한 거예요. 그럼 증명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입자성을.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 원자 모형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는 여러분,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자, 그다음부터 출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한다? 근데 얘가 이렇게 종교를 줬어? 그렇다고 연구가 끝났을까? 아니야. 말은 못했지만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그러면 여기서 또 계속 연구는 진행되는 거야. 딴 쪽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 플러스 입자와 전자가 이렇게 나눠져서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원자라는 입자들이 물질을 만들었을 때 골고루 분포돼 있어? 그럼 내가 얘들을 통과할 수 있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그 공간이 엄청 넓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러더포드 실험이 나오게 되는 배경인데 이 안은 너무 넓어서요. 전자와 전자 사이의 간격도 엄청 넓다는 거예요. 얘들 부피가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런 물질에 내가 지나가다 쿵 부딪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뭐지? 얘들 도대체? 그러다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돼. 전기장. 전기장이 뭐냐?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지만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고 있다는 거. 전기장. 니네 전기장이 엄청 센 건 아니? 아, 니들이 판 전기장이 뭘까? 야, 쥬라기 공원 봤냐? 쥬라기 공원? 아니, 그 TV에서 맨날 하는데도 못 봐요? 나홀로 집에는 봤니? 아, 니들이 나이가 어리구나. 야, 전기장에 우리가 손을 대면 튕겨나가는 건 아니? 굉장히 센 전기장은 우리가 튕겨나가. 전기장이 엄청 세요, 여러분. 봐요. 이 원자 내부는 탄탄한 전기장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나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얘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나가면 못 지나가요. 알겠어요? 너무 먼 빈 공간인데도 우리가 통과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딛고 서 있는 거라고. 알았니? 이 전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4대 힘 중에 두 번째로 세요, 전기장이. 전기력 자체가. 첫 번째 센 게 뭐예요? 강력이라는 힘이에요. 핵자들이 당기는 힘, 핵자. 전기장도 이 핵을 파괴를 못 시켜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양력이라는 건 약한 핵자이죠. 약한 핵자. 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할 때, 뭐 중간 미자가 튀어나오고 이럴 때 작용하는 힘이거든. 그리고 마지막 제일 핫바리 힘이 뭔지 알아요? 중력입니다. 제일 핫바리가. 알았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아, 이 내부는 전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 상상력이 러더포드 실험을 구현하게 돼요. 러더포드는 천민 출신, 천민이란 좀 그렇다. 돈이 없고, 머리는 좋고, 우리나라의 장영실 정도? 장영실은 천민이죠. 근데 그때 당시 걔들은 뭐 계급이 그렇게 나눠진 건 아니지만, 보어는 귀족이지만, 보어하고 러더포드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러더포드는 조금 못 사는 동네. 그런데 뭐를 잘하냐면 걔가 실험을 진짜 잘해요. 그 사람이 실험을 해서 논문을 남기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다가 자기들이 막 실험하고 그랬다고요. 실험을 진짜 잘하죠. 실험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직관론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사람은 이렇다고? 아니야. 이 내부에는 분명히 있을 거야. 왜? 그건 수많은 과학자들이 전자 질량도 재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원자의 질량값하고 전자 질량값을 다 합치면 원자 질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그러면 여기 플러스 입자가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애가 퍼져 있어? 아니야. 이거 퍼지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우리 태양계처럼 중심에 태양이 있듯이 전자도 그렇게 돌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한 거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는 건 뭐죠? 자기 혼자 뭐든지 해보는 거죠. 질러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합니다. 그 제자 중에 가우스라는 사람이 있는 가우스. 너네 가우스라는 거 들어봤어? 수학 이쪽에? 조교야, 걔 조교. 러더포드 조교. 걔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방사선이 한참 유행했어.
니네 방사선이 몸에 해로워? 몸에 좋아? 그걸 그때 몰랐다니까? 그때 아직 몰랐어. 아니, 이런 루머도 돌았어. 방사선이 처음에 발견되고 퀴리 분해에서 해석이 되고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고 막 그런 대혁명의 순간인데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을 놓으면 손에 이렇게 갖다 대면 뜨거워요,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니까 세상에 방사선이 나오는데 손을 대는 거야, 거기다. 오, 뜨거워, 뜨거워 이러면서 거기다 손을 대는 거지. 지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선 뜨거운데 손으로 만지면 막 화상을 입는 거야. 이야, 화상 입었다. 신이 내린 돌멩이.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는 그거를 이렇게 깎아서 물에 타먹으면 장수한다고 루머가 돌아서 그때 당시 죽은 사람 귀족들 해보면요, 정상의 2만 배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돼요. 처먹은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그때 무식하니까. 그러다가 이 방사선이 에너지가 세는 걸 이용해서 총을 만듭니다. 방사선 총. 아, 지금처럼 무슨 원자폭탄 그게 아니라요, 요만한 총을 쏘는 거예요. 찡찡 쏘는 거죠. 여러분, 방사선은요,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 게 비전거리라는 게 있어요. 근처 다가갔을 때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리.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거든요, 방사선이. 그 중에 알파선이 가장 비전거리가 짧아요. 감마가 제일 길고요. 어느 정도 되냐면 알파가 약 한 15cm 정도 돼요. 그 근처만 안 가면 괜찮아요. 베타가 20cm, 감마는 30cm야. 그러면 야, 그 정도로 아니 원자폭탄 그럼 뭐예요? 이런 거죠. 칠판에 15cm 칼이 있고 20cm 칼이 있고 30cm 칼이 있어요. 근처만 안 가면 안 찔리잖아요. 원자폭탄은 이 칼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폭이 터졌어. 번쩍했어. 자, 숨어야지. 필요 없어요. 통과한 겁니다, 몸. 그 왜 몸에 해롭냐고요? 얘가 에너지가 굉장히 세서 우리 몸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몸 곳곳에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막 생식세포 분열도 하고, 어떤 놈은 분열이 끝난 세포도 있지만 어떤 놈은 분열을 하고 난리 법석이. 니네 가만히 있는, 니네 잠을 자고 있고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몸은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필 막 정확한 분열을 일으키는 그쪽에 빛이 확 들어가면 얘가 이상 분열을 일으켜요. 그럼 암도 되고 그게 몸에 해로운 물질도 되고. 알았어? 니네 암세포도 고깃덩어리야, 얘들아. 이상세포 분열을 하지만 고깃덩어리 그거 쓸어서 주면 고기예요. 구워서 먹을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몸에 간이 간세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런 기능도 안 하고 계속 바뀌면 그게 병이지 뭐야. 암이야 그게. 그런 형태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건 그때 생식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돌연변이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알았어? 방사선 노출인 거. 그래.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실험을 한다. 어떤 실험을 하는지 보여줄게.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분명히 전자는 흐트러져 있대. 질량이 매우 큰 양성자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특별한 구조를 가져서 모여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뭐를 하느냐. 이제 두 번째 실험이야. 제목에 미리 써 있네. 바로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직관론을 이용해서 알파선이란, 그러니까 진짜 실험은 이래, 얘들아. 뭐 길이 한 3m, 높이 한 1.5m 되는 금 있지, 금. 금을 얇게 펴. 근데 여러분 얇게 핀다는 게 어디까지냐면, 너네 껌종이 알지, 껌종이. 껌종이 따갖고 흰색 종이 뚝 떼면 은박지 있잖아. 그거 설딱 붙이고 도망가잖아, 너네. 그 선생님은 이런 시면서 끌고 있고, 그 은박지 두께만큼이야. 이렇게 은박지가 이렇게 봐봐. 보여. 건너편이 보인다. 그 정도로 커튼을 딱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사선 알파선 총을 쏘는데 알파선이 플러스 전하를 떴다. 왜 플러스 쓰는지 알겠지? 양성자, 양전하를 띈 입자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를 쏘면 걔를 맞으면 얘가 휘겠지. 그걸로 노리고 쏜 거야. 그리고 저 뒤에다 방사선 검축기를 놓고 쏘는 거죠. 띵띵띵. 근데 그때 정도 조교 정도 돼도 기본 원리는 배웠단 말이야. 아, 이거 다 통과하는데. 알파선 정도 되면 굉장히 질량이 큰 놈이거든. 제일 커. 헬륨의 원자핵이거든. 4짜리면 엄청나게 큰 놈인데 그놈을 쏘면 다 통과하겠지.
그 띵띵띵 쏜다고 일주일 내내 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띵띵. 얘는 자동으로 쏘지. 그럼 옆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야, 가봐. 다 통과했는데? 띵띵. 다 통과했는데? 보는 거야. 근데 가끔 옆으로 휘는 게 보여. 야, 가끔. 휘어질 수도 있지, 뭐. 잘못 쏘갖고 날아가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고 끝났는데, 한 5일, 6일 정도 실험을 해서 수천 번을 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러더포드만 이 실험만 이렇게 보고 있나? 수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쪽 실험실 가고 저쪽 랩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우스가 이제 가는 거야. 박사님, 다 통과했는데요? 대부분?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 저 검출기를 네 옆에 놓고 측정해봐.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대부분 통과해서 빈 공간인 줄 알았는데 얘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찍혀?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근데 어떻게 박사가 시키니까 놓고 통과해. 안 찍히지. 한 3일 정도는 하나 띵 찍히는 거야. 뭐야, 누가 잘못한 거야? 뭐지? 왜 찍히지? 또 기다려. 그때 한 3, 4일 지나면 또 띵 하고 찍히는 거야. 그래도 야, 두세 번 되면 이거 우연 아니잖아. 박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찍히는데요? 튀어나왔어요. 그때 그 조교했던 실험하는 애들이 저널 뒤에 쓴 게 있어. 튀어나온 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가, 종이 있지, 종이 그냥. 종이에다가 대포를 빵 쐈는데 대포가 튀어나왔다는 느낌으로 썼거든, 걔들이. 당연히 대포 포탄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튀어나왔다고. 그런 정도의 놀라움을 느꼈다는 거지. 그거를 얘기했어, 러더포드한테. 러더포드가 딴 거 막 실험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 알았어. 당연히 얘는 예측을 한 거야. 그렇게 될 거라고. 다만 얘한테 뭐가 필요한 거야? 증거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고안하는데 거기에 써 있는 걸 그냥 간단하게 실험을 한 거야. 여기에 방사선 총이 하나 있어요. 봐봐. 아, 살벌하게 생겼죠? 총이에요, 저게. 알았습니까? 얘가 알파선 산란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알파선이 누구냐? 얘입니다. 2번 헬륨 4짜리 핵이에요, 핵. 양전알띠네. 양전알띤 알파선을 쏜 거라고요. 왜? 양전알띤 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쐈습니다. 그때 이 앞에다가 뭐냐? 금박을 넣어요. 금박. 금박이라는 건 아주 얇은 박이에요. 전성이 뛰어나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뭐를 놨느냐? 이렇게 형광 스크린으로 막은 거예요.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형광 스크린을 놓은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알파선은 얘를 다 통과해요. 빵! 이거 찍히겠죠. 근데 정말로 가끔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놈도 있더라, 이거. 이렇게 튀어나가는 놈도. 그래서 얘를 쭉 펴볼게요, 제가. 빤듯이 폈더니 A에서 B까지 보니까 중간에 다 그러다 가끔 옆 이렇게 가끔. 알았어? 그러면 이제 결론. 이 실험의 결론. 알파선은 대부분 금속박, 금박 통과한다. 결론. 결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No. 추론. 이걸로 뭘 알았니?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알파선이 전기장을 뚫고 지나간 거야. 굉장히 세니까. 다 뚫고 지나간 거야. 전기장도 뚫을 만큼의 힘인 거지. 방사선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우리는 이걸 통과 못하는데 방사선이 얘를 통과한다니까. 훅 지나갈 수 있어. 알았어? 두 번째. 극히 일부의 알파선이 산란되거나 휘어진다는 거, 반사한다,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추론. 원자 내부에는 부피가 매우 작고 극히 일부니까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 입자가 존재한다. 그 입자를 핵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입자가 핵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노란색이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이제 니들이 내신에서 장난치는 건 이런 거야.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 양성자를 발견했다. 맞아, 틀려? 핵을 발견한 거야. 알았니? 핵을 발견했지 양성자를 발견한 게 아니야.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골트슈타인이야. 양극선으로. 알았지? 그리고 얘도 핵에 양성자라는 입자들, 얘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걔들이 모여 있는 거를 알 뿐. 생각해봐라. 플러스 입자들이 모여 있어? 엄청난 총력이 발생할 텐데도 기잖아. 거기까지는 몰랐다고. 하지만 양성자들은 모여 있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지금. 알겠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런 실험이에요. 여러분, 쟤는 방사선이라는 거 명심하고요. 양전하를 띤 입자를 쏜 거는 양성자와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얘가 양성자를 발견한 거 아닙니다. 핵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모형을 제청해요. 러더퍼드는 이거는 합니다. 뭐냐? 요걸 표시해요. 여기 뭐죠? 핵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그 뒤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주위를 돌고 있는, 움직인다. 어떤 궤도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핵 주위에서 전자는 또 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갔죠? 이게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추론하는 게 누굴까요? 이거죠. 이 체득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양성자만 있으면 안 될 텐데 저거 구조가. 양성자 말고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붕소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 음극에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쭉 직진하는 중성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알겠어요? 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전 역학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역학적인 표현에 우리가 지금 원자핵 발견까지 쭉 봤어요. 원자 모형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러더퍼드가 이렇게 하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핵과 전자 사이 거리도 측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 다시 실물로 넘어옵시다. 여러분, 여기가 원자 핵이라면 원자핵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월드컵 경기장 가봤어요? 가본 사람 알죠? 센터포드에 모래알이 하나 있어요. 걔를 망치로 뽀개요. 그럼 가루가 되죠. 그 월드컵 경기장이 원자 전체라면 그 가루 알갱이 하나가 원자 핵이에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자, 이 월드컵 경기장을 지구만한 크기로 키워요. 그러면 그 핵은 탁구공만 해요. 거리가 엄청나죠? 실질적으로 물리학에서 따져보면, 자, 여기에 원자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최초의 전자 간의 거리는 평균 거리가 한 논산이나 강경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텅 비었어요. 텅. 그런데도 그 사이를 우리가 왜 통과 못해요? 전기장 때문에 그래요. 전기장이 있으니까 아무리 텅 ቢ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전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가다가. 그걸 뚫은 애가 누구라고? 알파 입자예요. 엄청 센 겁니다, 여러분. 저 뚫고 지나가는 게. 그 원자폭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에너지를 엄청난 에너지를 내니까. 자, 지금 이제 과학자들은 어디에 들어오겠어요? 포커스가. 이제 위치는 다 파악됐어요. 전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알았어요? 전자는 어디를 따라 움직이고 걔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고 이런 거. 우리는 지금부터 누구의 명심해라? 양성자 노, 핵 노. 누구? 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던지는 거죠. 화학은 뭐의 학문이냐? 전자. 왜? 지금부터 2단원까지 배워야 될 모든 규칙성은 전자가 관여해요. 무조건. 아, 모르겠어. 그럼 전자입니다. 무조건. 에너지가 출입돼. 이거 누구지? 전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알겠어요? 고생하셨고요. 페이지, 이거 숙제라고 하기엔 부끄러운데 67쪽 보여요? 67쪽? 그거 좀 풀어오시고 단
잠깐만. 페이지 57쪽 있죠? 57쪽. 1번부터 4번까지만 푸세요. 알았습니까? 1번부터 4번까지만 숙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